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기놀이의 그림 자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 1회차에서는 공기놀이의 명칭과 역사성을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그 공기놀이를 실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림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징어 게임 2에 공기놀이가 등장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공기놀이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막 스피드 공기놀이도 있고, 막 기네스북에 오르죠. 막 6초 57분인가 해서 무려 5살 나이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빠르게, 이런 스피드 공기 놀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공기놀이를 그림으로써 확인하는 몇 가지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공기놀이라고 지금 현재 여러 백과사전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유튜브에 소개되고 있는 고구려 그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건 이제 장천 1호분에 있는 그림이고, 이것은 수산리 고분벽화인데 과연 여기에 나오는 것이 정말로 공기놀이인지, 또 하나는 조선시대 때 윤덕희, 그러니까 약 한 350년 전 사람이죠. 거기 그림에 공기놀이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근대,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서 근대기에 기산 김준군, 그러니까 기산 풍속도 1000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여기 공기놀이라고 소개된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공기놀이인지, 그리고 나서 근대 현대의 화가 중에 장욱진의 공기놀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1962년부터 65년까지 대략 4점의 공기놀이를 하는 소녀들이란 그림을 남긴 박수근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확실하게 공기놀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선시대에 그려진 바로 윤덕희의 공기놀이 그림입니다. 3명의 남자가 있는데 2명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고, 뒤에 있는 약간 나이가 어린 학동은 이렇게 바람개비를 들고 있면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공기놀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있죠. 대략 이 윤덕희라는 사람이 약 1685년에서 1766년에 살았고, 또 이 그림을 대략 편집해서 남긴 것이 1719년 전후만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의 역사를 가진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적어도 연대상으로는 가장 오래된 공기놀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윤덕희는 연홍이라고 불렀는데, 호는 낙서, 연홍 있고, 자는 경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덕희, 자는 경백. 그리고 고조부가 윤선도고, 아버지가 공제 윤두서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이렇게 자화상을 그렸던. 그리고 윤덕희는 관폭도라든지 소나무 아래 잠을 자고 있는 송화 오수두, 그 다음에 탁족도 등 여러 그림을 남겼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 그림들이 바로 윤덕희가 남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송화 오수도가 되겠죠. 송화 오수도, 그 다음에 탁족도, 그 다음에 여러 신선들이 물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군선, 경수도, 도담, 절경도, 그렇죠? 자, 이런 그림들을 남긴 사람입니다. 자, 이 윤덕희의 공기놀이 그림을 보면 이 3명의 남자 사이 뒤에 한 아이가 이렇게 바람개비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렇게 생긴 바람개비하고는 좀 다르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도르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휘휘 돈다 그래서 휘휘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보면 여기에 공기가 두 개가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에 공기가 있는 듯 없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5알 공기는 아니고 2알 공기 아니면 3알 공기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놀이 방법은 현재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현재 이것이 윤덕희의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3개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낙관에는 덕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희. 자, 그러니까 이 덕희라는 것은 윤덕희의 이름이 되겠죠. 덕희 하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호가 있습니다. 호가 연옹이라고 그랬죠. 연옹. 그래서 연꽃에다가 노인옹자를 써서 연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옹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옹. 그러니까 앞에는 이렇게 덕희. 이렇게 요게 덕자입니다. 요게 덕자. 그리고 요게 희. 그래서 덕희를 확인할 수 있고 연옹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름이 덕희니까 예전 사람들은 이름과 자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고 동년배나 이거 할 때는 다 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명과 자를 합해서 명자의 이름입니다. 중국어는 밍즈라고 하죠. 그래서 명과 자가 있는데 자는 경백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자와 이렇게 백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윤덕희가 지금 그린 이 공기가 2알 공기인지 3알 공기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공기놀이를 그린 가장 오래된 그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덕희, 그 다음에 연옹, 그 다음에 경백 이렇게 놀이를 그림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공기놀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항일 독립운동 시대 때 이 장욱진이 양정고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연도수는 21살이고 대략 1938년입니다. 그래서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제목을 공기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녀 4명이 있는데 이쪽 소녀는 일찍 시집가서 아이를 낳은 엄마인지 아니면 동생을 안고 있는 언니인지 누나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를 얻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있고 3명의 댕기머리, 그러니까 이것도 댕기머리가 있으니까 시집가지 않았네요. 그래서 3명의 어린 소녀들이 현재 공기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토속적이죠. 그리고 얼굴에 이것이 환한 빛을 이렇게 쫙 표현했죠. 그리고 댕기머리가 있고 특히 요 오른쪽에 있는 이 소녀는 왼손을 탁 이렇게 바닥에다 대는 걸 봐서 지금 무지 진지하게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나 이것은 소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서 있는 소녀는 보이죠.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모습이죠. 이 그림은 이건희 컬렉션으로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복궁의 동쪽편에 가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욱진은 우리나라 향토를 표현한 대표적인 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소녀, 독, 초당, 나무, 특히 이 독은 가장 한국적인 모더니즘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양조 시립 장욱진 미술관에 가면 장욱진의 여러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3호선의 대곡역에서 그 외곽 순에서 의정부로 가는 외곽 순환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곡에서 지하철을 갈아타서 양주에 가면 이 장욱진 미술관에 가면 일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장욱진의 그림을 우리가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 시기에 공기놀이 그림을 가장 많이 남긴 사람은 박수근입니다. 박수근은 1960년대부터 65년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4점의 이 공기놀이 하는 소녀의 모습을 그렸는데 서로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도 이렇게 확인하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공기놀이 4개 작품 중에 하나인데 가장 대표적인 공기놀이입니다. 1965년도고요.
그다음에 한국적 화풍을 정말 단순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세, 손을 하는 모습이나 이쪽에 오른손으로 공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등을 보이고 있는 이 소녀는 아주 지금 눈여겨서 보는 모습들을 아주 긴장감 있게 잘 표현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박수군. 그냥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 아주 소소한 이런 것을 아주 소박하게 그린 가장 한국적인 화가죠. 그래서 단선적이고 특히 이렇게 회백색이 많죠. 그리고 서민적 감각. 대표작이 길 위에 앉아있는 노상 또는 시장의 사람들, 빨래터, 뭐 워낙 유명한 거라 오늘은 공기놀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박수군 화백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박수군의 여러 토속적인 그림 가운데 4개의 공기놀이 그림이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이렇게 아주 투박하게 이렇게 박지에다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건 4명의 소녀가 있네요. 비슷하죠? 비슷하지만 이건 4명이고 이건 3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4명이지만 앞쪽과는 좀 다르죠. 요 댕기머리나 이것은 아마 같은 모델인데 뭔가 그림이 자세가 조금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쪽에 있는 분은 팔을 이렇게 내렸죠. 근데 여기 있는 분은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렸죠. 그러니까 자세가 약간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게 가장 널리 알려진 여기 공기가 여기 한 알, 두 알, 세 알이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발을 이렇게 꺾어서 삼각대로 하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쭈그리 앉아서 아주 긴장을 있게, 그리고 이쪽은 팔을 딱 짚음으로써 이 다음에 내 차례다, 뭐 이런 아주 그냥 결의에 찬 모습을 가진 그림입니다. 다시 앞쪽에서 한 번씩 보게 되면 박수군의 공기놀이한 소녀들은 1960년 초에 그려진 그림, 1962년도에 그려진 그림, 1964년도에 출품된 그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1965년도에 출품된 작품이 있다. 자, 이걸 통해서 현대 시기에까지 우리는 공기놀이를 하는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명확하게 조선시대 때 윤덕희와 그다음에 장욱진, 박수군의 그림은 공기놀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지금 널리 알려져 있는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에 이렇게 공깃돌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기라고 이렇게 많은 데서 자료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평양에서 약 서남 쪽에 가면 수산리 고분군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남포특별시 강서구역에 있는데 이 수산리 고분군은 여러 고분벽화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여성들 이렇게 연지곤지하고 이렇게 백절군이라고 하는 우리 전통적인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모습이 가져서 이른바 미스 고구려로 알려진 이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고분벽화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공깃돌이 하늘로 이렇게 오르는 거.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것을 공기놀이라고 소개를 한 이런 유튜브라든지 많은데 사실은 이것은 아니고 우리가 서커스나 이런 데 볼 때 이것을 고구려에서는 백희도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놀이가 공연되는 이른바 서커스가 됐죠. 공연 예술 중에 하나에 공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하나씩 잡는 거죠. 계속 두 손으로 번갈아 가면서. 지금도 서커스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그래서 아마 이것은 공기놀이라기보다는 공돌리기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농주일 수도 있습니다. 백제에 많이 놀았던, 근데 거기에는 이 농주는 구경하는 농주죠. 여기 고구려는 구경하는 농주. 그런데 백제인들은 농주를 즐겨 했다는 걸 보면 이것은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런 고난도의 기술이 있는 농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주의 하나는 이런 공돌리기 놀이가 있고 또 하나는 공기놀이와 같은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전통놀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농주를 적어도 두 가지로 구분하면 된다. 하나는 서커스에서 쓰이는 이런 공돌리기 놀이, 그리고 또 하나는 땅바닥에다 돌을 던져서 공깃돌을 잡고 하는 공기놀이, 이렇게 두 개로 봐도 된다. 그래서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는 공돌리기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고구려 장천 1호분이겠습니다. 이것은 만주 지반에 가서 국동대열이 있는 약간의 동북쪽으로 가게 되면 이 장천 고묘군이 있습니다. 옛 무덤들이 뭉쳐 있다는 거죠. 거기에 가면 이런 1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고구려 답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장천 1호분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고 이거 하나를 보기 위해서 반나절을 이렇게 소요하기 때문에 고구려 답사에서는 주로 빠집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장천 1호분, 여기 지반시에서 동북 쪽 있죠. 동북 방향. 여기에 바로 장천 1호분이 있는데 여기 장천 1호분에 가면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탈락이 돼서 보이질 않지만 적어도 하나, 두 개가 보이죠. 이것을 북한에서 예전에 북한 유물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그 모사도가 나왔는데 그 모사도에는 이렇게 지금 4개가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 손에 하나를 갖고 있죠. 하나나 2개 정도. 그러니까 이 4-5개를 이렇게 던져서 계속 봤기 때문에 이것도 수산리 고분벽화에 있는 아마 공돌리기 놀이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놀이라기보다는 공돌리기 서커스 기회의 하나일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사한 역사 속 그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것은 우리가 더 살펴야 되는데 기산풍속도에 있는 공기놀이입니다. 이렇게 겉에 보면 공기놀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분명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여아도 수제라고 했습니다. 수제라는 것은 손재주란 뜻이니까 뭐 공기놀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만 봐서는. 자, 그리고 지금 이 소녀는 이 베개에 공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공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깃돌이 아니고 이렇게 생긴 동전입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흑백으로 되어 있고요. 채색본이 있습니다. 채색본. 스튜어드 컬린이 쓴 한국의 놀이라는 책에도 바로 이 기산풍속도의 이 그림이 공기놀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계집, 아희, 자해 두는 모양. 그러니까 자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해. 그냥 공기놀이가 아니고 자해입니다. 그리고 공기도 여기다 4개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동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운데가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가.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공깃돌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동전이기 때문에 납작하고 둥근 것 이런 형태죠. 자, 그러면 이것은 공기놀이는 아니지만 공기놀이와 유사하게 동전을 던진 후에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걸 집어서 뭔가 이렇게 잡는다든가 짚는다든가 여러 가지 공기놀이와 유사한 놀이이기 때문에 아마 공기놀이에 속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자해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회를 서로 다투는 공기형 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2 그림은 똑같은 모양과 자세.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 모델이 같은 사람일 수 있는데 시간적 경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쪽에 흑백본은 요 베개에 공기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하나가 있고 하나가 던져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를 그 동전을 던진 후에 베개에 있는 동전 하나 잡아서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 채색본에는 동전을 던지고 이 베개는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이고 이게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먼저 그려진 거예요. 딱 던지고 그림을 그 상태에서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손으로 잡아서 그 하늘에 던진 공중에 던진 그 동전을 잡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흑백본입니다. 그래서 이 채색본과 흑백본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모델의 시간적 선후만 좀 다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해놀이다. 자해놀이다. 그래서 이 자해놀이는 공기와 유사한 놀이이다. 요 정도로 보게 되면 공기놀이의 그림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기놀이가 그려진 그림은 조선시대 때 윤덕희가 그린 이 공기놀이 그림, 그리고 우리 항전시대와 현대시기에 그렸던 장욱진과 박수근의 요 그림, 요 3개는 공기놀이가 그려진 그림이고,
그림이고, 그다음에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는 것은 공기놀이와 유사하지만 공기 돌리기와 같은 놀이, 그러니까 공기놀이와 유사한 거죠. 그리고 요 기산 풍속도에 있는 이 그림은 자해놀이다. 예, 그리고 이것은 공 돌리기죠. 공 돌리기. 이렇게 해서 고구려 고분벽화와 기산 풍속도에 있는 것은 공기놀이와 유사한 공기형 놀이고, 조선시대 때 윤덕기 그림과 항일 독립운동 시대 때 장욱진과 박수근이 그린 그림은 공기놀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통해 공기놀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전통놀이를 배우거나 알고 싶은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전통놀이 사용 설명서라는 단행본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나 가입해서 전통놀이에 관련 정보 소식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전통놀이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유튜브 이 영상은 이 전통놀이 TV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놀이의 모습과 영상을 확인하려면 유튜브 채널 전통놀이 TV에 오셔서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공기놀이의 그림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